근데 저 부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산림 높은 지대에서는 뭐 침엽수, 한렵수 부분이 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지만 특히 민가가 있는 이 타버린 집들을 보면 같은 마을인데도 이 전소가 된 집이 있고 그리고 아예 이 타지 않은 집이 있는데 이게 소나무와 붙어 있는 이 집들은 거의 다 타버리고 요 옆에 뒤에 대나무 숲이 이 막아주고 있는 곳들은 요렇게 불길이 여기를 딱 피해서 건너가는 것들이 현장에서 좀 보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이제 청장님 말씀하고 좀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수고가 높으니까 침류수림이라도 이에 나무 이파리까지는 이제 불길이 안 갔더라도 밑둥치에 이미 낙엽이 쌓여가지고 있었고 소나무의 특성이 이미 송진을 덕지덕지 묻혀가지고 자라요. 그러니까 이 바닥에 붙었던 불이 큰 불길은 지나갔지만 여기서 재발했던 원인들이 결국은 단수님, 침엽수 오직 하나로 이렇게 숲 가꾸기 사업을 한 것도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산불들의 가장 큰 이유들 중에 한 개가 겨울 가뭄이었다. 그다음에 이제 기온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면은 결국은 사물 산불의 원인은 기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산림 조성도 해야 된다. 천편일률적으로 안동에 있는 산야를 보건 강원도에 있는 산야를 보건 전라도에 있는 산야를 보건 다 똑같아요. 그 산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까지 우리 산림당국이 오직 하나 그냥 경제목, 수고 높게, 침엽수림 이렇게 산림 조성을 해온 것도 이렇게 대형 산불을 매년 유발시키는 원인 중에 한 개다. 그러면 이제 시작됐으니까 복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아주 단편적인 복구 방식은 벗어나야 된다.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침엽수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 좀 하는데요. 사실은 뭐 조선시대에 나오건 그 이전 때부터 침엽수를 막 열심히 심자고 해서 심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게 분명히. 근데 한 6천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한반도 지역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활렵수 중심의 나무 수종을 이루었다고 보통 연구들이 밝혀져 있는데요. 침엽수림으로 바뀌어져 가는 시점이 이제 뭐 한 3,000년 전쯤에서 영남 지역은 한 2,000년 전쯤 이렇게 보통 잡더라고요. 근데 그 우리나라 전체 어떤 그 지질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화강암 지리고요. 그리고 또 날씨 자체도 이제 온대하고 한대가 좀 겹쳐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침엽수림이 자라기엔 굉장히 좋은 어떤 그 환경도 그렇고 지질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꽤 오래된 연구긴 한데 이게 145만 헥타르가 전체가 소나무 숲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소나무 숲만 해도 전체 우리 숲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30~40%좀 되는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이제 강제적으로 바꿔 나갈 건가 하는 고민들이 특히 이제 불 때문에 꼭 이제 그 방을 해야 될까 하는 굉장히 원론적 고민들이 조금 나오는 게 좀 있고요. 그리고 영동 지역하고 또 안동 이런 쪽은 보면 옛날 사람들의 소나무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좀 고려할 필요도 좀 있어요. 특히 이제 유학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말로 이렇게 마음에 새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논어에 그런 말이 나와요. 그 날이 추워진 이후에야 송백이 계속 푸르는 걸 알 수 있다. 이 말이 사실은 주사 김정일 세안도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모티프가 됐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 전체 유학자들이 소나무를 사랑하는 이유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왕실에서는요, 왕 가족들이 죽고 나면 그 사람을 떠나보내는 마지막 나무로 사실 소나무를 쓰거든요, 보면. 그래서 또 이러이러한 측면들을 좀 고려해 보면 우리에게서 소나무라는 것은 사실은 단순하게 어떤 그 산불과 지형적인 문제를 좀 떠나서 굉장히 좀 문화적이고 이런 부분들도 좀 남아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우리의 좀 보편적이고 큰 틀에서의 고민들이 여전히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예, 저도 이게 논쟁이 많잖아요. 침엽수를 뭐 가꾸했다 이런 건데 사실 울진 지역은 기후대 조건으로는 참나무지대예요. 신갈주대인데 토양상으로는 참나무를 심어도 소나무에 못 이겨요. 마사토 지역이고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에서. 그러니까 그런 상태고 옛날부터 금강송인이 이제 울진 강원도부터 저 영덕까지 그 지역이 나왔던 거는 심은 게 아니고 그 지역의 자연적으로 그게 최적의 환경인데 임업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논밭은 집중 관리가 될 수 있지만 산이라는 건 집중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의 기온과 땅에 맞는 걸 심어줘야 나중에 관리비가 최소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상태에 맞게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추가될 수 있다는 거는 주인의 생각인데 땅이 한 70% 이상 사유지니까 동해안 지역은 송이 생산지거든요. 불길이 지나간 산등성이는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한때 빽빽했던 소나무들은 숯덩이가 돼 듬성듬성 서 있거나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강원 삼척시와 경북 울진군이 맞닿아 있는 응봉산은 동해안 최대의 송이 산지였지만 산불이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보시다시피 그 응봉산 너머까지 싹 탔습니다. 뭐 니산 내산 할 수 없이 전부
뭐 새까맣게 송이 채취 농민은 대부분 7에서 80대 고령인데 불탄산에서 다시 송이가 자라나려면 3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뭐 우리 세대는 뭐 송이 끝났다고 봐야 돼. 이제는 뭐 송이 없으니까. 울진에서만 전체 송이 농가의 70%에 해당하는 700여 가구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데 피해 액수만 80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송이는 자연적으로 포자가 퍼져 생산되는 임산물이어서 농민에 대한 피해 보상 제도나 기준도 없습니다. 전국 생산량의 10%를 차지하던 울진 송이가 불길에 사라지면서 송이 채취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서 송이 생산은 엄청난 소득원인데 그분들 입장에서 참나무를 심어서 자기 산에 수익이 안 나오는 걸 이 30년 그렇죠. 국민들은 그것이 뭐 환경적 공익적이긴 하는데 사유재산에 대해서 30년간 참나무 심어놓고 있을 수 있느냐.